존경하는 300만 인천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평구 제5선거구 갈산 1동, 갈산 2동, 삼산 1동 지역구를 두고 있는 교육위원회 소속 임지윤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시정 질의를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박정혁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학생 성공 시대를 여는 인천 교육을 위해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계시는 도성훈 교육감님과 교육가족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최근 세수 부족으로 인한 교육 재정 위기와 교원 정원 감축으로 인한 문제점에 대해서 질의하고 대응 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준비한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역대 최대 규모의 세수 펑크로 교육부 지방교육 재정 교부금이 11조 원 줄어들 전망입니다. 교육부는 지역별 기금 적립액으로 차액을 메운다는 방침인데요. 일부 교육청에선 내년도 부서별 예산을 30%씩 줄이란 지침까지 내리며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습니다. 신지원 기자입니다. 올해 세금이 덜 거치면서 교육 교부금은 약 11조 원 줄어들 예정입니다. 올해 예상했던 교육 교부금은 75조 7천억 원인데 실제로는 65조 원 정도로 줄어드는 겁니다.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은 전국 17개 시도교육감에게 송부돼 인건비와 교육과정 운영 등 고정비용이나 재해복구 등 특정 목적으로 쓰입니다. 내국세의 20.79%와 국세, 교육세 일부로 조성돼 세금이 덜 거치는 만큼 감소합니다. 교육부는 일단 전국 시도교육청의 기금 적립금으로 구멍을 메워 올해 목표 사업엔 차질이 없을 거라고 밝혔습니다. 전국 시도교육청은 지난해 말 기준 통합교육 재정 안정화 기금 11조 6천억 원을 포함해 21조 3천억 원 정도의 기금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네, 교육감님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교육감님 방금 이 자료 한번 보셨듯이 오늘 본의원이 질의할 내용은 이 세 가지 주제로 하겠습니다. 먼저 세수 부족으로 인한 우리 교육재정 위기, 그리고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방재정 교부금 개정안에 관련 질의,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원 감축에 따른 문제점에 대한 대응 방안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감 지난 9월 18일 날 기획재정부에서 이 2023년 국세 수입에 대한 재추계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핵심 내용은 당초 예상했던 이 세수보다 약 59조 1천억이 줄어들 것이라는 그런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4분기도 남아있기 때문에 앞으로 세수가 더 들어질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우리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은 내국세 20.79%에 해당되는 약 11조가 줄어들게 됩니다. 물론 우리 인천교육청도 그에 해당하는 약 5,500억 정도의 결손이 생기게 되는데 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재정 교부금이 줄어들면서 교육부에서 요구하는 것은 뭐였냐면은 각종 교육사업에 대한 이 보류 또는 중단, 그리고 지출 추계를 조정하라는 거, 그리고 이 각 교육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기금에 대한 활용을 하라라는 이런 의견을 전달을 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 이런 교육부의 의견에 대해서 교육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전례가 없는 그 지방교육 재정 위기가 시작되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금년에 줄어들 것이라고 하는 예상은 있었지만은 이렇게 많은 그 액수가 줄어들 것이라고 하는 것은 예상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번 그 세수 감축에 따라서 무려 11조, 그 인천 같은 경우는 5,540억 원의 결손이 예정이 되기 때문에 사업 추진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인천에서도 그린스마트 미래학교라든가 환경 개선 사업 시기를
금년 말에서 내년으로 좀 변경한다거나 또는 낙찰 차익이라든가 또 준공 정산 이런 불용액을 감액을 하고 또 인건비나 학교 기본 운영비, 무상급식비 이런 의무적 경비 부족액에 대해서는 통합 재정 안정화 기금으로 이렇게 충당할 그런 대책을 지금 마련 중에 있습니다. 지금 이 재원 마련을 불용액을 반납받아서 준비하시겠다. 그리고 기금을 그것도 한 활용하시겠다. 이 두 가지 방안이신 거죠? 지금 이제 뭐 현재 진행되던 사업들이 중단 위기에 놓여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에서 그 두 가지 외에도 이제 그린 스마트 미래학교라든가 금년 말에 추진해야 될 부분을 내년으로 변경해서 감액되는 부분도 활용하겠다는 겁니다. 감액되는 부분은 이제 매년 이렇게 활용을 하셨는데 이 근본 같은 경우는 지금 기금 적립금을 활용해서 대안을 마련하시겠다 이렇게 했는데 기금 특성상 기금은 기존에 사업을 하기 위해서 준비된 적립금입니다. 이 기금을 사용했을 때 기존에 당초에 계획했던 사업에 대한 차질이 없을지 걱정이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네, 저희들이 기금이 이렇게 적립이 돼 있는데요. 그 기금도 이렇게 사용할 항목들이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이제 학생 배치와 관련된 글로벌 스타트업 학교 또 반도체 고등학교 전환 설립 준비도 지금 하고 있고요. 동아시아 한누리 학교를 동아시아 국제학교로 전환하는 과정에 있고 또 예술중학교, 대중예술중학교 설립, 또 체육중학교, 또 특수학교에 대한 학교 어떤 그 신설뿐만 아니라 학과 개편 이런 것들이 이제 학생 배치와 관련된 부분이고요. 또 시설 투자 사업으로 우리 학생들의 진로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슈퍼비전 센터라든가 또 교육청 청사개축, 남부 교육지원청 이전, 또 교육박물관, 또 제2유아교육진흥원 설립 이런 것들이 이제 시설 투자 사업에 해당이 되고요. 또 학생 디지털 기기 보급에 따른 학내망 개선 사업 이런 것들의 차질이 생길 그런 위험성이 있다. 금년에 이 안정화 기금을 사용하고 내년까지는 되게 사용하는 것으로 충당이 된다고는 하지만 금년 상황이 이렇게 됐을 때 내년도에 상황이 더 악화되지 않을까 그런 우려가 있고요. 상황이 더 악화가 된다면 그 이후에 추진돼야 될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상당히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렵겠지만 지금 말씀하신 사업들이 잘 추진되기 위해서는 현재 유지하고 있는 기금을 적립이 유지를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만약에 이런 기금을 사용했을 때 기금 고갈이 올 수도 있는데 이럴 때는 어떻게 대비하실 계획이십니까? 그래도 뭐 불효불급하게 지출해야 되는 금년에 지출해야 될 사업들에 대해서 중단할 수 없기 때문에 그 기금을 사용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또 내년까지는 어찌어찌 해서 이렇게 다 충당을 한다 하더라도 그 이후에는 교육청이 독자적인 재정 수입 구조가 없고 교육부에서 주는 교부세와 시도세로 96% 이상을 충당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 이 교육세 줄어드는 부분에 대한 대책을 좀 수립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기금을 24년도 이후에 이렇게 충당이 가능하면 좋습니다. 그런데 24년도도 상당히 암울하거든요. 그 교육부에서 발표하는 24년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발표를 했는데 금년보다 9.1%가 줄어들어서 약 6조 9천억이 감소됩니다. 그러면 우리 인천교육청도 여기 해당되는 게 약 5,500억 정도 되는데 예상치입니다. 5,500억 정도 되면은 올해 금년도에 했던 사업보다 월등히 더 축소를 해야 된다는 그런 문제점이 발생되거든요. 내년도의 계획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모든 사업에 대해서 지금 원점에서 예산을 검토하고 있고요. 인건비라든가 또 민간 투자 사업 운영비 이런 법적 우선 경비는 우선적으로 편성을 하고 또 학생 교육과 관련된 직접 예산은 최대한 반영하겠다는 그런 원칙과 또 학교 신설이나 시설 환경 개선 사업은 기금을 활용해서 적기에 이렇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보완을 하게 될 텐데요. 지금 말씀드린 거나 아까 그 방송에서 나왔던 것처럼 내년에는 그렇게라도 해서 보완을 하고 이렇게 메꾸면 되겠는데 상황이 더 나빠졌을 때는 저희들이 별도로 또 대책 회의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요즘 2024년도 예산 편성을 지금 부서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휴일도 관계없이 이렇게 나와서 근무하시는데 내년도에 보통 이제 이 교육재정교부금을 비율을 보면은 한 8대2 정도 됩니다. 이 인건비를 비롯한 경직성 경비가 80%, 그리고 교육 직접 투자에 사용하는 예산이 한 20% 되는데 내년도 예산 방향은 어디에다 중점을 두실 겁니까? 예, 저희들 예산 구조가 뭐 경직성 경비를 80%로 말씀을 하셨는데요. 실제로는 88% 정도 이렇게 경직성 경비가 되고 나머지 부분으로 이제 사업을 집행하는데 그 나머지 부분도 실제적으로 들어가 보면 이런 뭐 우리가 자율적으로 마음대로 이렇게 막 쓸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상 자율적으로 가용할 수 있는 재원은 지금도 이렇게 많은 편은 아닙니다. 그래서 일단 그 지방교육 재정이 축소가 됐을 때 유초중등 교육의 질적 저하는 불가피하다 이렇게 보이고요. 또 우리 학생들이 미래 사회 주역으로서 성장을 해야 되는데 미래 교육에 대한 투자가 크게 위축될 그런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중장기 투자 이 계획을 좀 정밀하게 세워서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좀 국가적 차원에서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렇게 세수가 굉장히 덜 거치고 또 재정이 어려운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에서는 지방교육 재정 교부금 제도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제도 개편에 대해서 제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0월에 제가 언론 보도를 보니까 지방교부세는 늘리고 교부금은 줄인다. 지방교부세는 지방자치단체로 볼 수가 있고요. 우리 교육교부금은 우리 교육청으로 볼 수가 있는데 이렇게 지방교부세를 늘리고 교육교부금, 그러니까 지금 교육교부금에 해당되는 내국세의 20.79%인데 20.79%를 더 낮출 수 있다. 이런 방향을 이렇게 언론 보도가 나왔습니다. 바로 그 이후에 기재부에서 검토한 사실이 없다 이렇게 기재부에서 발표를 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21년도에 KDI에서 발표한 걸 보면은 교육 교부금 증가를 억제하자는 취지의 보고서가 발간되었습니다. 이런 보고서 발간은 이 사유로 이 지방교육 재정 교부금 축소에 대해서 학력 인구가 감소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교부금 비율을 줄여야 되겠다 이런 발표가 있었는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런 문제가 나올 걸로 이렇게 예측이 됩니다. 이에 대해서 교육감님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예, 현재 20.79%인데요. 그 동안은 이제 뭐 세수가 이게 정상적으로 들어오면서 그것이 미래 교육을 위한 투자로 활용하기 위해서 그렇게 정해 놨었는데 일부 보도라든가 문건에서 학생 수가 줄기 때문에 교부금을 줄여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실제 학생 수가 준다 하더라도 들어가는 비용에 있어서는 오히려 현재 좀 더 많이 필요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 부산하고 우리 인천하고를 이렇게 좀 비교를 해보면 인구는 부산이 인천보다 한 30여 명 적습니다. 그러나 학생 수는 인천이 한 9천여 명 더 많아요. 그러면은 학생 수 비율로 따진다면은 인천한테
교부금을 더 줘야 되는데 부산에 비해서 한 5천억 이상이 인천이 적습니다. 그 이유는 부산이 인천보다 학교 수가 100개 이상이 많습니다. 그렇게 보면 학교 유지 운영이라든가 또는 건물 수리라든가 또는 시설 관리 또 100개가 넘는 학교에 근무하는 선생님을 비롯한 직원들 이런 부분들이 더 많이 있기 때문에 더 이렇게 소요가 많이 되고 있고요. 거기다가 학교를 폐교하는 것이 또 굉장히 어렵습니다. 뭐 100명 이하가 된다고 그래가지고 갑자기 이게 폐교를 추진해서 폐교가 되거나 또는 통폐합이 되거나 그렇게 하는 것은 어렵고 또 신도시의 신설학교 수요는 계속 늘어나고 있고 특히 우리 인천 같은 경우는 제가 5년 동안에 벌써 41개 학교를 새롭게 신설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21개 학교가 새롭게 신설이 됐었고 또 이 학생 인원수 부분에 있어서도 아직까지 초등 같은 경우는 이제 좀 내년까지는 좀 늘어나고 27년도 정도 됐을 때 이제 초등에서부터 이제 줄어들기 이렇게 시작을 한단 말이죠. 후년부터 줄어들기 시작해서 27년도 되면은 지금보다 이제 학생 수가 많이 감소되는 그런 결과가 빚어지긴 하지만 그때도 중등은 인천은 늘어납니다. 그런 면에서 그냥 학생 수가 준다고 그래가지고 교부세를 줄여야 된다 이 논리는 맞지 않고요. 거기다가 미래 교육을 해야 된다라고 모두가 다 얘기를 하고 있는데 과연 미래 교육의 내용과 기자재 또 교수 학습은 누가 할 것인가? 그 새로운 그 미래 교육에 걸맞는 인적인 그런 선생님들이나 또는 이 직원들이 또 많이 충원이 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이런 상황들이 계속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옳지 않은 그런 논리라고 생각이 들어서 또 이제 저희들 추계상으로는 앞으로 그런데 필요한 예산들이 3년 동안에 약 6조 원 정도가 필요하다고 이렇게 저희들이 예측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 논리는 지금 타당하지 않다. 미래교육을 포기하겠다라는 말로 이렇게 들릴 수도 있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같이 생각을 해보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교육감님께서는 지방재정 교부금 산정 비율에 대한 20.79%는 현재 유지가 돼야 된다라는 말씀으로 제가 이해가 가고요. 지금 다른 타 시도 17개 시도교육청의 교육감님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우리 시도교육감 협의회에서는 모두가 다 보수라고 하든 또 진보라고 하든 상관없이 교육 문제만큼은 여야를 떠나서 미래를 제대로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재정 여건을 마련해야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 함께 공감하고 있고 그것을 교육부에다가도 이렇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다음 제도는 이제 지방교육 재정 교부금 앞서 비율을 말씀드렸는데 지방재정 교부금 법이 이제 개정을 하기 위해서 국회 계류 중인 걸로 이렇게 확인을 했습니다. 그 주된 내용으로 보면은 앞으로 유보통합을 하면서 유보통합에 들어가는 비용이 지원이 많이 들어갈 겁니다. 우리 인천시교육청도 유보통합 이 선도 교육청으로 이렇게 선정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유보통합하면서 들어가는 재원을 지방재정교부금 법을 개정을 해서 이 지방자치단체인 각 교육청에 부담을 안기겠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우리 교육청에서는 그 유보통합 선도교육청으로 지정을 받아서 3세에서부터 5세까지 그 어린이집 급식비를 지원 중에 있습니다. 30억을 선제적으로 지원을 했고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지원을 하고 내년 후년에 걸쳐서 준비를 해서 유보통합을 이렇게 달성하기 위한 그런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 유보통합을 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조사와 또 이렇게 꼼꼼한 그런 살핌이 필요한데요. 그 부분은 이제 재정 문제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또 인력과 관련된 부분, 또 조직과 관련된 부분, 이런 부분들이 빠짐없이 기존에 이렇게 진행되는 것들에 대해서 상세히 파악이 되고 거기에 수요되는 예산이 얼마인가, 이런 것들이 자세히 파악이 돼서 그런 것들이 통째로 함께 이관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의 교부금법 개정을 통해서 예산 먼저 이렇게 하게 된다면, 과거에 한번 누리교육 대란이 한번 그 예산 때문에 일어났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반대 입장을 지금 표명했고요. 그거는 뭐 우리 교육청뿐만 아니라 모든 교육청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의견이라고 이렇게 보이고, 현재 우리 교육청에서는 76명으로 유보통합 추진단을 차체 일단 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11월 달에 서울, 경기 교육청과 함께 3개 교육청이 유보통합 추진단 워크숍을 통해서 좀 더 어린이집이라든가 또는 유치원, 또 교육청, 또 학부모를 비롯한 국민 모두가 함께 동의할 수 있는 그런 유보통합을 만들기 위한 워크숍을 추진해서 세세하게 이렇게 살피면서 준비하는 것으로 지금 일정이 이렇게 잡혀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교육청 유보통합하면서 교육청 재원으로는 정말 어렵다는 말씀으로 이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그걸 받아가지고 이제 시에다 넘겨주는 방식으로 지금까지 진행이 됐었는데요. 뭐 그 돈이 그 눈앞에 보이는 것이지만은 시, 군, 구, 동사무소 여기까지 그 인력 배치가 이루어지고 그거에 따른 예산들이 편성이 돼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자세히 지금 살피기 시작을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법에 대한 취지를 잠깐 말씀드리면은 내국세 일정 비율을 교육에 배정한 이유는 앞서 교육감님 말씀처럼 어려운 살림 속에서도 교육 재정의 안정성을 확보해야 된다. 그리고 국가 미래 경쟁력을 제고해야 한다는 그런 의식의 결과물임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교육감님 간단하게 답변 주십시오. 저희 나라가 이렇게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원조를 주던 나라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의 가장 근본적인 것은 교육에 있다고 봅니다. 그때 우리 부모님들이 당신들이 먹고 좋은 것을 먹지 못하고 또 좋은 것을 누리지 못하면서도 가장 우선적으로 했던 것은 자녀에 대한 교육이었습니다. 그런 교육열이 지금의 대한민국을 성장해 왔던 것처럼 지금 우리가 세수 감축으로 인해서 부족으로 인해서 조금 어려움을 겪는다 하더라도 그 이후의 미래를 바라보면 지금 우리가 조금 어렵더라도 좀 허리띠를 졸라매면서 포기하지 말아야 될 것은 바로 우리 아이들에 대한 미래 교육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민 모두가 함께 그런 생각을 좀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4차 혁명 시대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 선도 국가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학생 개인별 맞춤형 교육 체제로 바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학령 인구가 줄어드는 현재 상황이 어쩌면 학생 개인별 교육 수준을 제고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볼 수 있습니다. 흔히 교육은 백년지 대계라고 합니다. 학생 수가 준다는 이유만으로 교육 예산을 줄여버린다면 우리의 미래는 암울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갖고 정부의 다양한 방식으로 의견을 전달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앞으로 교육감님께서는 정부의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전달하실 계획이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런 의견들을 제가 잘 알고 있고요. 그래서 시도교육감 협의회를 통해서 지금도 계속 제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가장 포기할 수 없는 것, 그것이 바로 아이들의 미래 교육이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더 적극적으로 알리는 데 힘쓰겠습니다. 네, 교육감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번에는 교원 감축과 관련돼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료 화면 보시겠습니다. 올해 전국 초등학생은 253만 명입니다. 2027년 197만 명, 2033년엔 141만 명으로 추산됩니다.
불과 10년 사이 100만 명 넘게 줄어드는 겁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새로 뽑는 교원 숫자도 줄이기로 했습니다. 초등학교와 중고등학교 모두 내후년까지는 10%대로 감축하고 이후 2년간은 최대 28.5%까지 줄인다는 계획입니다. 그런데 교원 수급에 있어 지역별 편차가 크다는 게 문제입니다. 이 근처 학교는 다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뭐 학생 수 줄었다고 해도 과밀인 데는 여전히 과밀이고. 정부는 신도시 등에는 과밀학급 해소를 위해 추가로 교사를 배정하고 농산어촌 소규모 학교엔 학급당 1명씩 교사를 배치해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기로 했습니다. 또 내후년부터 강화되는 디지털 교육을 위해 전국 모든 중고등학교에 정보교사를 최소 1명씩 배치하고 학력 격차 해소를 위한 초등 1, 2학년 학습 지원 담당 교원도 두기로 했습니다. 치열한 임용 경쟁 속에 더 줄어든 신규 임용 계획에 따라 교대와 사대의 모집 정원 조정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교원단체들은 일제히 교원을 감축하면서 맞춤형 교육을 실현할 수는 없다면서 OECD 평균보다 높은 학급당 학생 수를 낮추는 방향으로 수급 계획을 짜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SBS 김경입니다. 네, 학력 인구 감소 그리고 1인당 교사 학생 수가 감소하기 때문에 교원을 감축해야 된다는 게 교육부의 주장입니다. 우리 인천의 실제 최근 5년간 교원 학생 학급수 변화를 보았습니다. 초등학교 기준에서 2018년 대비 2023년까지의 교원 수는 1.4% 증가했습니다. 학생 수는 2.57% 감소했습니다. 학급 수는 2.18%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런 수치, 단순한 수치만 보면 이 교육부에서 주장하는 것과 일견 맞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실제 학교 현장은 그렇지 않습니다. 교육감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실제 우리 인천의 교원 감축 현황과 그리고 감축에 따른 학교 현장의 문제점 그리고 이에 해당하는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에 대해서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일단 교육부에서 발표한 그 교원 수급 계획에 따르면 초중등 학생 수 감소 예상에 따라서 교원 수도 감소 예정이다 이렇게 나오는데요. 2023년 대비 2027년까지 전국적으로는 학생 58만 명이 감소하는 것으로 이렇게 추계가 잡혀 있고 또 38년까지는 초등학생의 34%, 중고등학생의 46%가 감소하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심각한 인구 절벽의 그런 통계를 우리가 마주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도 교원 정원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23년 대비해서 2027년까지만 제가 좀 말씀을 드려보면 초등에서는 내년까지 좀 늘어났다가 이제 줄어들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27년까지 전국적으로 22%가 줄어드는데요. 우리 인천 같은 경우는 한 7% 정도가 감소가 됩니다. 그다음에 중등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인천은 한 10% 이상 늘어납니다. 그 이유는 지금 초등의 이 황금 돼지띠라든가 이런 그 특정한 해의 특성에 따라서 초등에서 이제 중등으로 우리 학생들이 성장을 했기 때문에 중등이 27년까지는 늘어나고 30년대부터는 완전히 이렇게 뚝뚝 우리 인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떨어지게 되고요. 그것에 따라서 수업 담당 교원 정원도 현재 이렇게 감소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난 22년도에 초등에서는 21명, 중등에서 56명, 77명이 감소가 됐고 23년도에는 322명이 감소가 됐습니다. 또 내년도에는 269명이 감소될 것으로 그렇게 우리가 예상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이것뿐만 아니라 이제 수업 담당 이외에 학교에서 필요한 교사들이 있습니다. 특수교사 포함해서 이제 뭐 영양교사, 또 사서교사, 또 전문 상담교사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별도로 우리가 보건교사는 우리 인천이 가장 많이 잘 지금 충원이 됐어요. 코로나
이전부터 이제 건강에 대한 안전이 중요하기 때문에 코로나 대비도 거의 100% 상태에서 대비할 수 있는 그런 힘이 바로 거기서 나왔고, 지금 한 117% 정도 보건 교사는 이제 충원이 됐는데, 다른 비수업 교과 교사들에 대한 부분은 여전히 어렵고, 특히 사서에 대한 요구가 굉장히 많은데요. 금년에 사서 충원은 0명입니다. 교육부에서 이렇게 교사 충원 부분은 0명인데 내년에는 5명으로 예정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굉장히 좀 아쉬운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런 교원이 이렇게 감축되다 보니까 뭐 수업의 질저하라든가 다양한 교과 선택권, 특히 이제 고교 학점제라든가 아이들의 개별 맞춤형 교육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많은 교사들이 필요하고, 특히 또 AI라든가 또는 빅데이터와 같은 그런 미래 교육을 담당할 수 있는 그런 선생님들, 그래도 마침 그 정보교사를 학교마다 한 명씩은 배치하겠다, 이런 것이 이제 교육부의 방침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이제 일부 충당이 되기는 하지만은 여전히 미래 교육에 대한 준비를 하기에는 굉장히 부족하다. 그래서 특히 이제 인천 같은 경우는 이제 원도심과 신도심의 그런 격차가 상당히 이렇게 심한 상황에서 지금 그 학급당 학생 수를 몇 명으로 할 거냐, 계속 우리 이제 기준을 OECD 평균에 맞춰 왔습니다. 근데 그것도 이제 원도심에서는 인원이 적고, 또 신도심에서는 뭐 현재 이제 과밀학급 기준은 28명인데 30명도 있고 33명도 있고 35명도 있고 과밀 과대학급 이런 것이 거의 한 20% 가까이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하나인데요. 어쨌든 OECD 평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10대 경제 대국에 들어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부터는 OECD 평균이 아니라 그 경제 10개국의 평균, 거기가 보통 한 19명에서 20명 정도 됩니다. 이제는 그 기준 평균을 그쪽으로 잡고, 그리고 이제 과밀 과대학급은 학교 신설로 또 증축을 통해 가지고 그 과밀학급을 해소하는 그런 방향으로 나가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이 교육부에서 이 정교사 배정이 어렵더라도 기간제라든가 이렇게 교육청에서 쓸 수 있는 그런 여지를 좀 더 많이 만들어 주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일선 현장에서 이 사례를 말씀드리자면, 중학교 기준으로 했을 때 특히 이제 지금 말씀하신 신도시 또 원도심 간의 격차가 좀 있습니다. 원도심 내에서도 격차가 있습니다. 다소 과대학급이 있는 학교 있는 반면에 과밀학급이 있는 학교가 있습니다. 일부 중학교에서 예를 들어서 두 학급이 줄어들게 되면은 교사가 약 6명에서 7명 정도가 줄어듭니다. 학급 수가 줄어들면서 학생 수가 줄어드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학급 수가 줄어들면서 그 학급이 과대학급으로 변해버립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교육감님께서 더 심사숙고하게 파악을 해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미 다 알고 계시죠? 예, 그 부분도 저희들 큰 고민 가운데 하나인데요. 이게 인근 학교 두 개가 한쪽에서는 1,000명이 넘고 또 한쪽에서는 300명이 안 돼서 그 불균형이 계속 일어나고 있고, 그것을 강제 배정해달라 이런 요청도 있는데, 또 강제 배정했을 때는 더 큰 민원이 발생을 해서 계속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들이 있어서 저희들이 그 문제에 대해서는 좀 더 집중적으로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한 노력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또 우리 시민들과 함께 학부모들과 함께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방책을 같이 머리 맞대고 이렇게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그 말씀을 좀 드리고요. 저희들도 이제 뭐 학군 배정이라든가 또는 뭐 이 배정 문제를 통해서 현재는 풀 수밖에 없는데,
과연 그 시민적인 합의를 어느 지점에서 끌어내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것인가, 또 교육적인 것인가, 이런 문제를 놓고 현재도 이렇게 고민하면서 해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네, 다양한 구성원 의견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행정에서 과감하게 중심을 잡을 필요도 있다고 이렇게 판단됩니다. 교원 감축으로 인해서 우리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되지 않고 또 특히 교권보 다문화 말씀하셨던 고교 학점제 등 다양한 교육 정책이 실현될 수 있도록 적정 규모의 교원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십시오. 본 의원이 교육 현장에서 들은 민원 중 교원 감축 시 과밀화급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를 참 많이 들었습니다. 실제로 교육 현장에서 제출하신 자료를 보니 2023년도에 비해 2024년도에는 과밀학교가 79교에서 87교로 과밀학급은 2351개에서 2478개로 증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는 교원 감축에 따른 부작용이 상당 부분 반영된 결과라고 여겨집니다. 본 의원이 지난 282회 임시회 때 5분 자유 발언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교원 감축에 따른 부족한 교원은 기간제 교사와 시간 강사 등 계약제 교원으로 대체해서 일선 학교의 혼란을 축소해야 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특수교사 및 비교과교사 선발 인원 축소로 이어져서 다양한 교육 수요를 지닌 학생에게 교육의 양적, 질적 저하를 가져올 것이라고 예측하기도 했습니다. 과거에 비해 학교에 대한 사회적 요구와 기능은 날로 복잡,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앞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관련 때와 같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교육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특히 교육의 질적인 측면을 고려한다면 학생 수가 감소한다고 하여 기계적으로 교원 수를 감축한다는 식의 정부 정책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사료됩니다. 지금처럼 정부가 경제성만을 고려하여 교육 정책을 바라본다면 저출산 현상을 타개하고 교육을 통한 지역 계층 간 격차 해소는 공허한 메아리일 뿐일 것입니다. 양질의 교육을 기대하긴 더더욱 어려워질 것입니다. 정부의 섣부른 교원 감축 정책이 가져올 여러 부작용을 면밀히 검토하고 이에 대한 대책 또한 시급히 마련돼야 할 것입니다. 의정원 활동을 하면서 늘 되뇌이는 말이 있습니다. 현장에 답이 있다는 말입니다. 본 의원이 오늘 교육감님께 질의한 것처럼 출산율 저하로 인한 학령 인구 감소는 우리가 처한 위기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교육의 질 측면에서 볼 때 우리가 이상으로만 생각했던 전인 교육을 달성할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언제까지 끼와 재능이 넘치는 우리 아이들을 일률적으로 키워야 할까요? 위기를 기회로 바꾸기 위해서는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수많은 교육 관계자들이 정부의 교부금 개편과 교원 감축에 반발하는 것은 현장과 괴리된 정책이기 때문입니다. 이제라도 정부가 교사들의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인재를 길러내는 교육자의 애절한 호소로 봐야 할 것입니다. 인구 감소 시대에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일당백의 인재를 양성하는 것입니다. 더 늦기 전에 우리 교육 정책이 더 좋은 방향으로 나갈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도성훈 교육감님 그리고 우리 교육가족 여러분, 학생 성공 시대를 위해 더욱더 애써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